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냉장고 온도로 식중독 막기입니다. 냉장고가 차가운 줄 알았는데요. 실제 온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어렵지 않아요. 온도계 하나로 오늘부터 안전하게 시작해보세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손으로 만져서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그게 안전한 온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문을 자주 열면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낌 말고 측정이 필요합니다. 공식 권장 기준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냉장은 4도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 이 두 숫자만 지켜도 음식 보관 안전이 훨씬 좋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가전용 냉장고 온도계를 냉장고 안에 넣고요. 수치를 확인한 다음 온도가 높으면 설정을 조금 더 차갑게 조절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감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도를 잘 유지하려면 냉장고를 너무 꽉 채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 공기가 돌아야 온도가 고르게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은 덮어서 보관하고 흘린 건 바로 닦아주시면 더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해보세요. 온도계 넣기, 냉장 4도 이하 확인, 냉동 영하 18도 이하 확인.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 식탁을 지키는 큰 예방이 됩니다. 저장해 두셨다가 꼭 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혈압 잴 때 결과가 들쑥날쑥하는 이유입니다. 혈압을 재는데요. 왜 매번 숫자가 다르게 나올까요? 사실 혈압은 원래 조금씩 변동하지만 측정 습관 때문에 더 들쑥날쑥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바로 잡아볼게요. 같은 혈압계로 재도 값이 흔들리면 불안하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 기계 문제가 아니라 재기 전 준비, 자세, 재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부터 시니어가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가장 흔한 세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측정 전 준비입니다. 혈압 재기 30분 전에는 커피 같은 카페인, 흡연, 운동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른 뒤 재시면 훨씬 일정해져요. 두 번째는 자세와 팔로피예요. 등은 의자에 기대고 발바닥은 바닥, 다리는 꼬지 마세요. 팔은 테이블에 올려서 심장 높이로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측정 중에는 말도 잠깐 멈추어 주시면 더 정확해요. 세 번째는 커프와 재는 방식입니다. 커프는 꼭 맨팔에 감아주시고 팔 둘레에 맞는 커프를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 번만 재지 말고 1분에서 3분 간격으로 두 번 재서 둘 다 기록해주세요. 이 습관이 변동을 줄여줍니다. 정리해볼게요. 30분 전 준비, 바른 자세와 팔 높이, 그리고 두 번 측정, 기록.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결과가 훨씬 안정됩니다. 기록은 진료 때 큰 도움이 돼요. 다만 수치가 평소와 크게 다르거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의료진과 상담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살해인 줄 알았는데 질식 위험. 10초 응급 처치 방법입니다. 살해인 줄 알고 넘기기 쉬운데요. 시니어는 물이나 음식이 기도로 막히면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침이 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기침이 되고 말도 가능하시면 우선 스스로 강하게 기침하시게 두세요. 하지만 말이 안 나오고 숨쉬기 어렵고 목을 잡으면 심한 기도폐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에 걸리셨나요? 하고 물었을 때 말 대신 고개만 끄덕이시면 주변에 119 신고를 바로 부탁하세요. 기침을 제대로 못하면 먼저 앞으로 조금 숙이고 어깨뼈 사이 등을 5회 두드려 주세요. 3개, 하지만 정확하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막혀있으면 복부 밀어내기 5회를 시행합니다. 배꼽 위, 명치 아래를 빠르게 위로 밀어 올리세요. 의식을 잃으시면 즉시 119 신고와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살해가 멈춰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부 압박 뒤에는 진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살해가 자주 들리시면 삼킴 기능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무릎 아픈데 관절염인가요?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다 관절염은 아닙니다. 원인이 다르면 관리와 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관절염 말고도 힘줄이나 인대, 반월상 연골, 점액낭 문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인을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염은 보통 통증이 서서히 오고 쉬었다 움직일 때 뻣뻣한 느낌이 잘 나타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굳는 느낌도 흔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삐끗한 뒤 붓거나 무릎이 잠기고 휘청거린다면 다른 원인도 봐야 합니다. 앞쪽이 붓고 뜨거우면 염증일 수도 있습니다. 체중을 싣기 어렵거나 갑자기 많이 붓거나 무릎이 빨갛고 뜨겁다면 바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잠기거나 잘 펴지지 않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무릎 통증을 혼자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절염이라면 무릎 주변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계속 아프면 꼭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눈이 침침한데 백내장일까? 입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다 백내장은 아닙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이고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어서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금 핵심 차이만 쉽게 알아볼까요? 백내장은 눈앞이 전체적으로 안개 낀 것처럼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밤에 더 불편하고 색이 예전보다 덜 선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녹내장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행하면 주변 시야가 조금씩 줄어서 옆쪽 물건을 놓치거나 부딪히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침침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백내장과 녹내장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산동검사와 시야검사 같은 정밀검사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심하게 아프고 눈이 빨개지고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메스꺼움까지 있다면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백내장은 필요할 때 수술로 치료하고 녹내장은 안약이나 레이저, 수술 같은 치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면 1, 2년에 한 번 정기적인 검사를 꼭 챙겨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건망증인가 치매 신호인간입니다. 왜 왔더라 이런 순간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건망증인지 치매 신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이를 알아볼게요. 건망증은 가끔 깜빡하는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생각이 안 나도 힌트를 드리면 다시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치매는 최근에 들은 내용을 자주 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익숙한 곳에서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에는 경도인지 장애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기억력 변화는 느껴지지만 메모나 도움으로 일상은 어느 정도 유지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냥 넘기지 말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 저하가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우울증, 약물, 비타민 B 부족, 갑상선 문제처럼 치료 가능한 원인도 있어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끔 깜빡하고 다시 떠오르면 건망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혼란과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살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무릎 아픈데 관절염인가요?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다 관절염은 아닙니다. 원인이 다르면 관리와 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관절염 말고도 힘줄이나 인대,
반월상 연골, 점액낭 문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인을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염은 보통 통증이 서서히 오고 쉬었다 움직일 때 뻣뻣한 느낌이 잘 나타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굳는 느낌도 흔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삐끗한 뒤 붓거나 무릎이 잠기고 휘청거린다면 다른 원인도 봐야 합니다. 앞쪽이 붓고 뜨거우면 염증일 수도 있습니다. 체중을 싣기 어렵거나 갑자기 많이 붓거나 무릎이 빨갛고 뜨겁다면 바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잠기거나 잘 펴지지 않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무릎 통증을 혼자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절염이라면 무릎 주변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계속 아프면 꼭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당뇨, 발 관리 30초면 됩니다.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은 꼭 매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상처나 물집을 늦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0초 체크로 꼭 봐야 할 4가지를 알아볼게요. 오늘 확인하실 것은 4가지입니다. 발 상처, 물집, 감각 저하, 그리고 꽉 끼는 신발입니다. 짧게 보셔도 괜찮지만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먼저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자세히 봐주세요. 작은 상처나 붉은기, 진물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 안 보이는 곳은 거울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물집이나 쓸린 자국입니다. 뒤꿈치나 발가락 옆처럼 신발에 자주 닿는 부위를 꼭 보셔야 합니다. 작은 물집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저리거나 무감각하거나 평소보다 둔한 느낌이 드는지도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 감각이 떨어져 상처를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면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신발이 발가락을 누르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발 안쪽에 이물질이 없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처나 물집, 감각 이상이 보이면 바로 진료를 받아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통증이 없어 더 위험한 골다공증입니다. 안 아프다고 안심하시면 늦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통증이 없어도 뼈가 약해질 수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질환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가볍게 넘어지거나 살짝 부딪힌 것만으로도 고관절, 척추, 손목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키가 줄었거나 등이 굽는 느낌이 들고 허리 통증이 반복된다면 척추 골절의 신호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칼슘과 비타민 D, 규칙적인 걷기와 근력 운동, 그리고 집 안락상 위험을 줄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여성 65세 이상은 골밀도 검사를 권고합니다. 통증이 없어도 위험 요인이 있다면 지금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노로바이러스 3월에도 방심금물입니다. 3월이라 이제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초봄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지금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서 집안에서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손 소독제만 믿기보다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출 후와 식사 전에는 꼭 실천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음식 위생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 넘게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 전파를 막는 것입니다. 구토나 설사 증상이 있으면 음식 준비를 쉬시고 증상이 멈춘 뒤에도 48시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감염 후 하루 이틀 안에 구토나 설사가 나타나고 대부분 2, 3일 안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탈수에 특히 주의하시고 어지럽거나 물도 못 드시면 꼭 진료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미세먼지 막고 저속노화 챙기고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나쁨 뜨셨나요? 저속노화 루틴으로 더 가볍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마스크, 실내 공기, 그리고 3월 제철 한 끼, 딱 3가지만 같이 챙겨볼게요. 미세먼지는 호흡기로 들어오면서 몸의 염증 반응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말고 딱 3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마스크 밀착. 둘째, 실내 공기 관리. 셋째, 항산화 제철 식단입니다. 외출하실 땐 가능하면 짧게 다녀오시고요. 보건용 마스크는 코와 턱까지 밀착이 핵심이에요. 도로변이나 공사장 근처는 피하고 숨이 차면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셔야 합니다. 집에 오시면 손, 얼굴 씻고 양치까지 해주세요. 집안은 필터와 상황별 환기가 포인트예요. 공기청정기를 쓴다면 필터 점검과 교체가 정말 중요하고요. 요리할 땐 후드를 꼭 켜주세요. 환기는 창을 크게 오래 열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미세먼지 많은 날엔 특효 음식 찾기보다 항산화 습관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과일, 채소를 챙기고요. 통고기나 콩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처럼 균형 있는 단백질, 지방도 같이 드셔주세요.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균형입니다. 3월 제철로는 냉이, 달래 같은 봄나물이 좋아요. 한 끼 예시로 냉이 된장국에 가벼운 봄나물 반찬, 그리고 딸기 같은 과일까지요. 자극적인 양념은 줄이고 따라하기 쉽게 구성해보세요. 저장해 두셨다가 미세먼지 날에 바로 써보시면 좋아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근감소를 막는 아침 식사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근감소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를 알아볼게요. 아침을 너무 가볍게 드시면 단백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빵이나 커피로만 끝내시기보다 아침에도 단백질 식품을 조금씩 나눠 드시면 하루 식사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달걀, 우유, 통밀빵 조합입니다. 준비가 간단하고 부담이 적어서 실천하기 좋고 아침에 단백질 식품과 곡류를 함께 챙기기 쉬운 구성이어서 꾸준히 이어가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우유입니다. 부드럽게 드시기 좋아서 입맛이 없거나 씹는 게 불편한 날에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아침에 콩식품과 유제품을 함께 챙기기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 달걀, 견과류입니다. 조리 시간이 거의 없어서 바쁜 아침에도 좋고 가볍게 보이지만 단백질 식품을 챙기기 쉬워서 아침 습관으로 만들기 좋은 메뉴입니다. 중요한 건 아침 식사만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을 무조건 늘리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조절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골다공증 걱정 줄이는 뼈 건강 체크입니다. 칼슘만 챙기고 계시면 뼈 건강은 밤만 보고 계신 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오늘은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몸이 칼슘을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칼슘만 따로 보는 것보다 비타민 D와 함께 확인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둘을 함께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음식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강화식품, 칼슘은 우유, 요거트, 뼈째 먹는 생선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햇빛도 도움이 되지만 과한 노출은 피하셔야 합니다.
시니어라면 기준량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71세 이상은 비타민 D 하루 800IU, 칼슘 하루 1200mg이 권장됩니다. 보충제를 드신다면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고, 칼슘은 한 번에 500mg 이하로 나눠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하루 4000IU, 칼슘은 하루 2000mg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약을 드시는 분은 꼭 상담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